박지원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구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항상 안녕하십니까 하면 안녕 못하시고 저도 말씀하셔가지고 박지원의 식탁 이름을 걸고 네. 유튜브 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인기 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인기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다음으로. 자, 뭐 저희가 전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 국정원장이시잖아요. 사실은 가장 직전의 직책이 국정원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국정원 얘기 들으면서 내재가 크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떤 의미십니까?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이제 오늘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얘기는요. 네.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장 2년을 하는데 사실 국정원이라는 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0년간 개혁의 대상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굉장히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데 퀄리티가 참 높아요. 제가 뭐 청와대, 문화부 관광부 장관, 국회 물론 그 공무원들도 잘하지만은 진짜 국정원 공무원들은 저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상당히 높다. 예. 사실 그 30년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도 정치권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개혁해가지고 이제 국내 정보 수집 분석 없어지고 그 부서도 없애고 또 정치 사찰 가입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심지어 댓글 사건 때 관계됐던 직원도 승진했다가 강등됐어요. 강등까지 취소가 됐더라고요. 예. 강등보다는 직원이 무슨 죄예요?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시킨 거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보위원회 가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승진시키지 말라고 굉장히 했어요. 그것은 내가 할 일이지 개입하지 마라. 내 권한 침범하지 마라 하고 저는 승진시켰어요. 네. 그리고 그 과거 국내 정보나 정치관계 밭에서 일하던 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네네. 그런데 다 한직에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발굴을 했어요. 승진도 시키고 지방에 있는 사람 서울로도 오고 또 승진시켜서 지방으로도 보내고 좋은 보직에 다 줬는데 제가 국정원장으로 갈 때는 딱 한 사람 알고 갔어요. 한 명 알고 갔다고요? 한 명 알고 갔죠. 네. 그랬는데 제가 만약 국정원장 하면서 그분들을 발탁하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불이익 받고 있었으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인사를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더 잘 됐을 건데. 그러니까요. 괜히 제가 발탁해 가지고 나무 팔자 망쳤지 않냐. 그 40, 50대 공무원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미국 관계기관에서도 동맹국이고 내정 간섭이 되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은 굉장히 예의주시한다. 미국도 이 국정원 인사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 굉장히 예의주시한다. 예의주시한다. 예. 그래서 염려를 한다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저도 혹시 들었습니다. 인사 조치가 지금 대기 발령이 된 상황인데 2급, 3급 고위 공무원들, 간부들 혹시 뭐 더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아니 뒤에 제가 뭐 들었다 하더라도 말씀하기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또 말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는 지금 4급 서기관 인사가 있는데 5급 사무관 있는데 또 더 불이익을 당하면 어때요? 지금 뭐 제가 뭐 아는 척하면은 직원들 전부 감찰해서 핸드폰 또 포렌식하고 난리가 난다고요. 그 왜 내가 그 직원들 내 후배들을
어렵게 만드냐고요. 그 질문 좀 전에 댓글 수사 얘기하셨는데 그 댓글 수사팀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수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벌했잖아요. 네, 그때 뭐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반대했던 걸로 지금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제가 국정감사에 가서요. 네. 제가 원내대표 때인데 제 법사위 대검 서울고검 하면서 제가 첫 번 1번 타자로 질문을 해가지고 윤석열 여주지청장 그 당시 지청장인데 수사팀장이었어요. 예. 그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니까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예. 조남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했습니다 하고 그 발언을 제가 답변을 받아냈어요. 그렇죠. 제가 잘했다니까요. 그런 때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못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반대했던 윤석열 이 당시 검사 또 지금 권력을 잡으니까 국정을 또 이용하고 싶다 이런 유혹이 느껴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권력을 잡으면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많죠. 그렇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자제하지 않으면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국내 정보 수집 분석을 하지 않고 그 조직도 해편해 버렸는데 정치 개입하고 하면 현재 국정원법을 가지고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하지 못해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국정원장으로 재임할 때는 많은 변호사들을 수십 명 채용해 가지고 법률 지원관제라고 해서 상당히 그 좀 델리케이트한 이상한 그런 업무는 전부 그 변호사들 법률 지원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싹 없애버렸대요.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탈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은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는 새로운 과학을 지향하는 국정원에서 후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시키면은 국정원 직원들이 30년간 당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50년 하나요? 500년 하나요? 5년 합니다. 지금 4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못한다. 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거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마 화물연대 파업 얘기도 좀 중요한 쟁점 같은데 오후 정도에 파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그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차 지적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우파로서 확실한 노동계를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 52시간제를 가지고 흔들면은 기업들도 민주노총에 대해서 심지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 상인들도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소수의 노동자들도 자기가 주 52시간 이상 일해서 배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내 수입이 증가된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노동자를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자 관이 참 훌륭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걸 간다. 그러니까 이 연금이나 정치 개혁이나 특히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TF팀을 만들어서 해내가라 하지 않고 지금 나가니까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화물연대 같은 것은 지금 이 안전무님 제안을 3년간 그 민주당이 그렇게 결정한 게 큰 거네요. 아니 그것을 정부 안을 민주당이 후퇴해서 받았죠. 받은 거잖아요. 타협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폭은 늘리지 않는다. 네네.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먼저 복귀하고 네. 안전 문제를 3년을 받든지 말든지 먼저 복귀해라.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나가버린다. 후 조치 이래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은 협상이 아니죠. 타협이 아니죠. 네. 그리고 오늘 화물연대가 제가 볼 때는 투표를 하면은 모르겠어요. 나는 복귀 찬성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파업이 중단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추이가 예. 지하철도 철도도 특히 조선 노동자들 아주 세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노동조합이 그 민주노총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 타결됐어요. 이렇게 타협으로 가야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민주당이 양보를 했으면 또 받아들여야지. 아니다. 너희들 죽고 들어와라. 완전히 들어오면은 그때 보자. 이것은 바른 노동관도 아니고 네. 민주주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중에 수사 받거나 또 조사 받았던 사람이 23명 이상 된다고 지금 하거든요. 이 숫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지.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백서에 예. 주적을 북한이라고 박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치적 주적은 문재인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에서는 용공 문재인, 비리 이재명으로 박살을 낸다. 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는 본래 관심들이 없어요. 이런 개혁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노총, 네. 최저임금, 주 52시간에 대해서 잘 봐라. 저 당합니다. 이걸 잘 하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로 올라가요. 회복됐어요. 올라가요. 최근에. 예. 이게 기업인들, 중소상기인, 자영업자, 일부 노동자 다 좋아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좋아하고. 네. 그 조사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오만방자하죠. 오만방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멋쟁이로 뭐 똑똑하다 하는 좋은 평가도 받지만은 겸손하지 않고 그런 오만방자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일일이 싸우고 이런 것을 버려야 네. 그분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겁니다. 어제 저희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김의겸 의원의 말씀까지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 체급이 그 정도는 아니죠. 체급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예. 김의겸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낙선거사입니다. 국정원장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국정원장 할 때는 좋았는데 네. 지금 떨어져가지고 검찰 소환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황태자로 삼아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나는 법무부 장관은 직에 충실하겠다. 네. 대통령께서도 화를 내시면서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 왜 자꾸 그러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가 보이더라고요. 과거가 보인다는 게 어떤 거죠? 검찰총장 하면서 언제 대통령 나온다겠습니까? 안 나온다겠어요. 심지어 그 대권 후보로 거론되니까 자기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얘기도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나네요. 했지만은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정치로 나옵니다. 정치로 나오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안 가고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네. 오히려 이런 것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수도권의 MZ세대가 인기 있는 이거 자기로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말로는 아니지만은 행동은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을 구시신비. 뭐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다르다.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말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거지. 그 나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또 우리 예측 또 예언을 잘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사실 그 대표로 네. 거론될 때 그렇지는 않을 거다. 당 대표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2024년 네. 총선에 출마를 할 것이다. 총선으로? 저는 그때 확실하게 출마한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수업을 받아 가지고 대권 출마를 바라볼 것이다 했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신중하신 분인데 2번 관저 식사를 하고 나오더니 수도권의 MZ 즉 젊은 세대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랑 같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찬양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막 비판도 합니다. 비판 많이 하잖아요. 장제원 의원도 뭐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을 마음속에 두었지 않느냐. 그러나 조금 더 간보기 할 거예요. 우선 국민의힘 당원들 간보기, 국민 간보기 플러스 인지도 높이는 작업. 뭐 1타 3차 그렇게 할 것이다. 자, 민주당 얘기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 보면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우리 또 예전에 박남매 활동했던 박영선 전 장관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러한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 정치가 순조로울 때는 민주당이 어렵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개혁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박영선 장관하고 어제도 전화하고 통화를 계속 하십니까? 그렇죠. 킬킬거리고 문자도 주고받고 하는데 그분의 얘기도 과거부터 주장하던 민주당의 개혁, 디지털 정당화 그리고 미국식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를 거친 공천 이거 그분이 오랫동안 주장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또 우리 민주당의 운명이 백척간두인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만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했죠. 그랬더니 박영선 장관도 오라버니의 충고를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렇게 문자로는 했는데 거기도 모르죠. 글로는 그렇게 쓰고 말로는 더 해버렸죠. 그 이후로 다른 보도가 된 건 없던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지금 이 방송 들을 거예요. 듣고 계신가요? 박 장관. 네. 지금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거 처리가 될 분위기인데 앞으로 전국 분위기 전반적으로 예상 좀 해주십시오. 해임 건의안 통과시켜야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임하셔야 됩니다. 해임시키기 어젯밤에 우리 태극전사 월드컵 16강 진출한 벤트 감독, 손흥민 선수, 조규성, 김민재 얼마나 좋아요. 영빈관에서 청와대로 갔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번째 청와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영빈관 2번, 상춘재 1번. 그래서 저는 좋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하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메시지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월드컵 우승팀으로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우승팀으로 생각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158명의 12구 이태원 희생자들의 유가족은 158명의 구천을 헤매는 그분들은 어떻게 받겠어요? 어떻게 우리한테는 눈 한 번 주지 않고 아하.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묻지 않고 등을 때리면서 저 월드컵 전사들에게는 저렇게 사랑하는가. 비교가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데 예. 그건 잘못이에요.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유족들 배우 이지훈 씨죠? 네. 아버님 보세요. 이지한 씨. 예. 이지한 씨. 예. 예. 대통령 각하님. 그 절규를 대통령이 들으셨다고 하면은 오늘 국회 상정돼서 표결하기 전에 네.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는 그런 모습을 대통령이 보이면은 네. 지지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듣다 보니까 내가 예측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니 그렇게 하셔야죠. 네. 제가 자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상승하는 것만 내가 가르쳐주는 좋죠. 그럼 나라가 네. 발전하고 좋은 좋죠. 거죠. 좋습니다.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 검찰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다음 주도 이 시간에 꼭 뵈야 됩니다. 너무 뵙고 싶습니다. 제가 안 나오면요 청취율이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정치킹 시간에 박지원 우리 실장님 나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정치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